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82회입니다. 그 밥은 병이 많았다. 한번 병이 나면 석 달을 넘기곤 했는데 황제는 몇 번에 걸쳐 사람을 보내기 원하고 장기 휴가를 주었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다. 언젠가 장주가 그 밤에게 휴가를 줄 것을 청하자 황제는 장주에게 물었다. 그 밤을 어떤 임무로 생각하는가? 이에 장주가 대답하였다. 그 밤은 보통의 직책에 임명해 놓았을 경우에는 남보다 뛰어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에게 나이 어린 임금을 돕고 국가의 공업과 성취를 지키려고 한다면 입장이 확고하고 뜻을 바꾸지 않아 어느 누가 그를 유혹해도 그의 뜻을 겪을 수 없으며 비록 옛날의 맹군과 하육 같은 용사들이 위협을 해도 그의 지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자는 그렇소. 옛말에 사적과 존망을 갖지 않은 신하가 있었는데 그 밤과 같은 사람이 그에 가까울 것 같소라고 말했다. 대장군이 즉위 황제를 뵐 때 황제는 젓가락이고 쪼그려 앉아서 그를 만났다. 또 성상 공선원이 평상시에 개인적 용무로 할인할 때 황제는 때때로 자기 편한 대로 관조차 듣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 밤이 찾아와 만나게 될 때는 황제는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난 일이 없었다. 한 번은 황제가 무장 안에 앉았을 때 마침 그 밤이 찾아와 이를 보고하려 했다. 그때 황제는 관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장막 속으로 피한 다음 사람을 보내 그의 보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 정도로 그 밤은 황제로부터 존중과 여우를 받던 것이다. 그 무렵 홍리 장탕이 법률을 거쳐 만든 공으로 인해 정의로 승진하였다. 그 밤은 자주 황제 앞에서 장랑에게 왜 법령을 수정한 것이며 또 왜 잘못 수정하느냐를 따지며 질책하였다. 그들은 국가의 대신으로서 위로 선제의 공업을 기르지 못하고 아래로 점점 커져가는 세상의 사심을 방치하지 못하고 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범죄를 줄여 감옥이 텅텅 비도록 만드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이루지 못하였소. 그대는 도리어 오직 각오하고 각박하게 함부로 옛날 제도를 헐어 없애면서 다만 혼자만의 공직만 이루려고 하고 있어. 그들은 어찌 고대 야곱을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행하는 말이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결국 멸종의 화를 받게 될 것이오. 그 밤은 자주 장탄과 논쟁을 벌였다. 논쟁할 때 장탄은 대개 글기만 파고들었고 법률 조문에 세상 곳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밤은 강제하고 엄숙하며 원칙을 견지하여 우세를 지녔지만 장탕의 기별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 밤은 자주 성이 나서 장탕을 비난하였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견식이 첨하고 컨트를 보지 못하는 도필 일을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대신의 자리에 앉혀서는 있는다고 했는데 과연 옳은 말로다. 만약 반드시 장탕이 가혹한 법과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면 장차 천하에 아무도 감히 발을 내딛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당시 한나라는 중노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에 나서고 있어서 동시에 병정 지방에게 묘직들을 불러보고 해야 했다. 그 밤은 태평하고 무사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황제의 진화의 길을 얻게 되면 늘 마땅히 종로와 하친해야 하고 군사를 지켜 징벌하지 무할도록 그러했다. 황제는 육아의 학술을 순수하여 춘추를 강론하는 공손홍을 특별히 존경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무리에 발생한 사건이 특히 많았으며 관리나 백성들은 늘 교묘하게 살을 채우고 법을 농락하고 군사를 해들었다. 황제는 오직 법률을 위해서만 그들 범죄의 정중을 제초했다. 홍리, 장탕 등 그 기회에 상관을 판례를 상주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 밤은 자주 휴학자들을 비난하고 공손홍 등을 면전에서 비난했다. 오로지 속인 수만을 알고 작은 총명을 드러내며 왜곡된 뜻으로 황제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차려야 한다 하고 있다. 또 견식이 첨부한 관리들은 오로지 가혹한 형법으로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사람들 하여금 본의를 잃게 하며 오직 남을 꺾으면서 자신의 공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제는 갈수록 공손형과 장량을 더욱 신음하였다. 공손형이 성상이 되자 그 기회에 황제에게 말했다. 문해사에 관할 지역에는 기인들과 중진 황실들이 대단히 많아서 가장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성량이 매우 높은 대신이 아니면 그 소임을 다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밤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물론 이는 그 밤은 궁지에 빠뜨리는 공손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밤이 문해사 자리를 수년간 이기면서도 트집잡을 아무런 과실도 없었고 동시에 그를 탄면시키지도 못했다. 회남왕이 모반을 할 때 회남왕은 그 밤을 두루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 밤 이 사람은 직언을 좋아하고 정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도로서 그를 기만할 수 없다. 그런데 성상 공손왕을 설득하는 것은 마치 말은 이 몇 개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너무도 쉬운 일이다. 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황제는 이미 수차에 걸쳐 흉노를 증발하여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언제나 청정무의를 주장하는 그 밤과 같은 인물은 더욱 쓰임새가 없어지게 됐다. 처음 그 밤이 주작도의 직에 있을 때는 공손과 장탕은 하급과 내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손과 장탕은 점점 성장하여 그 밤과 같은 지에 되는데 그 밤은 또 그들을 공개했다. 훗날 공손은 성상이 되고 적으로 보여졌으며 장탕은 의사대보가 되어 상공의 반열에 오게 되어 그 밤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상부의 과거관리들도 그 밤과 같은 경험이 되거나 혹은 그 밤보다 높게 등록됐다. 그 밤은 마음이 좁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고찰했다.
언젠가는 황제에게 폐하께서 사람을 치시는 법칙은 마치 장자가 쌓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것이 오히려 위에 쌓입니다. 라고 말했다. 황제는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잠시 후 그 밤이 물러나자 황제는 말했다. 참으로 사람이랑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그 밤은 대신들을 장작을 비하고 있으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뒤 얼마 안 돼야 흉노의 혼자왕이 무리를 이끌고 초항에 왔다. 한나라 조정은 2만 대의 마차를 징발하여 가서 그들을 영접하려 했는데 지방 정부로서는 그만한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민간에서 말을 빌리려 했다. 일부 백성들은 말을 감췄고 그래서 말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겠다. 황제는 크게 화가 나서 장알령을 참수하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그 밤이 말했다. 장알령은 죄가 없습니다. 이 그 밤을 치용시키기만 하시면 백성들은 곧 말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헌장은 손을 배반하고 단나라에 항복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는 저들 항구한 북노인들을 천천히 지방의 형으로 차례차례 보내도 충분한 것입니다. 어찌 천하를 온통 놀라게 하고 나라의 힘을 탕진하면서 왕기를 모시하는지요. 황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선녀왕이 도성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그들과 매매를 하여 결국 500여 명의 상인들이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치게 됐다. 그 밤은 황제에게 한가할 때 활인을 할 수 있도록 주청을 드리고 문전에서 황제를 아련하려 말했다. 원래 흉노가 먼저 중국고의 통로에 있는 요새를 공개하여 바치는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도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사상자가 거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 힘들고 그 비용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잘 모르는 백성들이 장안의 물건을 함과 중로에 판 것이 어찌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폐하께서 지금 중로부터 얻은 인원과 점으로서 천하에 살아지는 못하시면서 거꾸로 법관들은 문자를 농단하고 가혹한 법으로서 500명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그 앞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잎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를 사게 하는 본말 전도의 본보기를 할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돼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끝내 그 밤의 주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인이 그 밤의 말을 들어본 지 오랜만인데 오늘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내뱉는구나. 그 뒤 몇 달이 지나서 그 밤은 조그만 사건으로 법에 적되어 물레질을 받아야 했으나 마침 3일이 되어 단지 관직만을 파면하는 처분이 내렸다. 그 밤은 전원에 응가했다. 몇 년이 지나 오수전에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오수전을 만들었고 이러한 사정은 초나라가 가장 심했다. 황제는 회양이 초나라의 요충지라고 생각하여 그 밤을 회양의 태수로 임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밤은 집에서 응가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며 새로운 직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황제가 1차례 강요하자 하는 수 없이 임명을 받았다. 황제가 그 밤을 지켜날 때 그 밤은 울면서 말했다. 신은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곧죽 해골이 산골짜기에 던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폐하께서 다시 신을 기용해 주실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항상 병이 있고 군의 태수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중랑이 되어 수시로 궁중에 출마하면서 황제 폐하를 모시고 폐하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으면 신이 보충할 수 있고 빤짐이 있을 때도 신이 수습할 수 있다면 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자 무제는 그대는 회양의 태수가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것이요. 내가 지금 그대를 파견하려 하는 것은 회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아 잘 다스리지 않아 그대의 명성이 필요한 것이요. 그대는 다만 집에 누워 있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질 것이요. 그 밤은 하지구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회양으로 가기 전에 대행관 이식을 특별히 방문했다. 나 그 밤은 이제 중앙조정을 떠나 지방중원을 떠나고 그런데 의사대부 장탕의 지혜는 가난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그의 교활함은 자기의 착오를 충분히 은폐할 수 있어. 그는 교명하고 비를 맞추는 인사에 뛰어나고 개변과 강박한 번영에 능숙하며 정직하게 천하를 위한 말은 하지 않고 오직 항상의 뜻에 따라 아침만 일삼고 있어. 그러나 이식은 장탕을 두려워하여 끝내 감히 이를 말하지 못했다. 그 박은 해안군에서 예전 동해군 덩지를 다스렸던 것 같이 했고 결국 해안군의 정치는 깨끗하고 태평했다. 그 과연 장탕은 거짓으로 주상에게 재상을 창조한 죄를 짓고 자살했다. 황제는 그 밤에 이식에게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식에게 보고하자는 죄를 물었다. 그리고 그 밤은 제국 재상의 신부로 회양에 머무르 있도록 했다. 7년이 지나 그 밤은 죽었다. 그 밤이 죽은 뒤 황제는 그 밤의 영구에 의하여 그의 동생 거빈을 기용하여 관직을 주어 그의 것은 국경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 돕기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다. 정당신은 자는 장이고 지는 살이다. 그의 조상인 정부는 원래 항우의 부하인데 항우가 죽음 위에 한나라에 통하였다. 고조가 명령을 내려 모든 항우의 부하들에게 항우의 이름인 항격을 말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오로지 이 정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고조는 항격을 외친 사람들을 모두 대부로 임명해서 정군을 추방시켰다. 정군은 효문제 때 죽었다. 정당신은 항상 을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양나라의 효왕의 대장 장우를 재난에서 구출하는 일 때문에 그 명성이 양나라와 초나라에 돌아갔다. 그는 태사를 쉴 때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님들이 오면 기천을 가리지 말고 즉시하리라. 그래야 손님들 문 앞에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손님에게 모두 항상 정중하고 접대했고 비록 자기의 직위가 공개했으나 항상 겸손하게 손님을 대접했다. 그는 조정에 나갈 때마다 황제가 한가하게 되면 반드시 전언을 했는데 모두 천하에서 덕이 높은
장자들의 충절에 관한 이야기나 관리들 중 누구와 누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가 등 조언을 말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뜻을 담고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상관이나 보아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할 때 항상 혹시 실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들으면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신동 일대의 모든 선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송했다. 황하의 제방이 터지자 황제는 정당시에게 명을 내려 시찰을 밝혔는데 그는 행장 준비에 5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황제는 나는 이런 말을 들었어. 정장, 물을 놔서 천리길을 가면서도 양식은 가지고 가지 않네. 근데 지금 기공이 휴가를 청하여 행장을 준비하는 것은 시된 연륜인가 라고 말했다. 정당시는 인간관계가 좋았고 조직에서 동료나 장관을 막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존중했고 함부로 시시비비를 말한 적이 없었다. 그의 만년의 한나라 도정은 중도를 정벌하고 사방의 외족을 위하여 국가의 수로 막달고 국권을 점점 비어갔다. 이때 정당시가 추천한 사람과 정당시의 빈객 대부분이 대농령 소송을 담당해 이 과정에서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그때 배양군 태수였던 사만이 이를 접할 때 정당시는 일에 연루되어 죄를 지게 됐으나 속죄금을 내고 파면되어 선인으로 강성됐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시는 성상보의 장사 직책을 잠깐 맡게 된 뒤 황제는 정장이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하여 이남태수로 임명했다. 그는 몇 년 후 그는 그 직책에 있다가 죽었다. 정당시와 그 밤은 국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모두 청렴하고 심성이 착했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중대 관직을 면직당했을 때 집안이 가난해져 빈객 역시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죽었을 때 집안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당시의 형제와 자손 중 정당시의 영구에 의하여 이천석의 직급까지 이르는 자는 6, 7명이 되었다. 50. 평전의 열전, 무림 열전. 기르기에 큰 날개를 가졌어도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태상왕은 말한다. 나는 동령을 읽다가 학관의 사회 진출을 널리 알려줌으로써 선비들을 고마하는 규정을 읽을 때마다 책을 듣고 탄식하지 않은 일이 없다. 슬프구나. 주나라가 세워지자마자 곧 쇠퇴하기 시작하자 시인은 관절을 지었고 유황과 유황대로로 왕실이 생겨지고 예학제도도 붕괴됐다. 이후 제후들은 제멋대로 행동했고 천하는 그 강대국의 그 주인으로 되었다. 공자는 왕도가 폐기되고 사도가 성향을 설파하여 시경과 서경을 다시 신정하고 예학을 고쳐 진행시키며 제나라에 가서 소를 듣고 수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그가 위나라에서 노나로 돌아온 후에 노나의 막을 정확한 방향으로 되돌려 아와 송이 각각 제자를 찾게 됐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자를 기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자는 70여 명의 국군에게 거의 이 이상을 유사했으나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끝내 만나지 못했다. 그는 만약 나를 임명해 준다면 단 1년 안에 예를 강하게 하고 악을 개정하는 일을 모두 완성할 것이다 라고 탄식했다. 훗날 로나 사람들이 서쪽 교회에서 사냥하다가 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 내 돈은 끝이 났구나 라고 한탄했다. 그래야 그는 역사 기록에 의하여 춘추를 지음으로써 고대 성왕의 법을 대체하고자 했다. 춘추는 그 연사가 정밀하고 뜻이 넓어서 후세 학자들이 대부분 이를 본받고 있다. 그 후 선비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점차 쇠퇴했으며 진시황의 일까지 천하는 전국으로 나뉘어 무력을 상대하고 유학의 배설은 내팽개쳤다. 오직 제나라, 노나라 두 나라에서만 선비들이 아직 유학 학사를 배기하지 않았다. 초해제와 여우시대의 조정의 공신들은 모두 무장 출신의 공신들이었다. 문제시대의 상당수 문사들이 등용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원래 혁명의 학설을 좋아했다. 경제시대에 와서 더 이상 유학자들을 등용하지 않았고 두태우 역시 학문의 학설을 좋아했으므로 여러 학자들은 형식적인 관직으로서 황상의 자문만 기다리고 있을 뿐 아무도 중용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황자가 즉위할 무렵 조관과 왕장 등은 유학에 전통하였고 황제 역시 유학에도 매우 관심이 높아 방정, 혈량, 문학의 선비들을 등용하였다. 높아 지르게 든 먼저 몸을 낮춰라. 공손홍. 성상 공손홍은 제나라 지천국 서른 사람으로 자는 계이다. 공손홍은 젊은 시절 옥류에 있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그 후 그는 바닷가에서 돼지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았다. 마흔이 넘었어야 비로소 춘추 잠수를 공부하였고 계모에게 효도가 극찬했다. 그는 원년 천자가 막 제기하여 혈량과 학문을 하는 인물을 등용하였다. 이때 공손홍은 이미 60세가 되었는데 혈량으로 추천되어 박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흉내에 사선으로 다녀와서 올린 보고서가 무죄의 마음을 거슬렸고 황제가 화나서 공손홍을 무능한 자로 여기자 공손홍은 병을 핑계 삼아 벼슬을 부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그 글귀를 마치겠습니다.